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상구 시사콕 국내외 이슈를 한 발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시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네, 새벽까지 하여튼 바쁩니다. 네, 이 국감 시즌이어가지고. 네, 근데 국회의원이 바쁘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렇습니까? 네, 동네에서 아, 진짜 바쁘다고 요새 일 많다 그러면 설마 그러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시민들은. 시민들은. 네, 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바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몇 가지 좀 여쭤볼 건데요. 일단 국감 얘기를 좀 잠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행안위 국감 쭉 진행하고 계시고 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데 최근에 특히 어제 주요하게 좀 살펴볼 만한 국감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 행안위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예. 오빠에 묻혀가지고 네, 어제 저희가 다 같은 심정이실 맞습니다. 겁니다. 네. 어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국감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예. 예. 서울경찰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예.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걸 다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위에서 흡사 대통령처럼 통치 행위를 하신 거에 대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고요.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요. 마포대교와 관련해서는 예. 쟁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경찰이 마포대교를 통제했냐 안 했냐였거든요. 예. 저희 민주당 입장은 명절을 앞둔 시간에 네. 그리고 퇴근 시간에 시민들 불편을 사는 그런 통제를 했어야 되냐. 특히나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이슈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에 나왔어야 되냐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경찰은 계속해서 통제한 적 없다라고 통제한 적 없다. 하다가 예. 어제는 관리한 적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리한 적은 있다. 네, 마포대교 아, 교통 관리는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죠? 술은 마셨으나 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아, 좀 전문 용어를 말씀드리면 경호상에서는 신호 관리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건널목 신호를 잡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차를 못 가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영역들은 충분히 했다고 자인한 셈입니다. 그래서 청장도 서울경찰청장도 사실상 교통통제라고 자인을 했습니다. 자인을 했습니까? 사실상. 사실상 신호를 조작해가지고 차를 못 가게 했는데 그럼요. 왜 사진에 원인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통제가 아니란 말이냐? 관리라고 계속 우겼어요. 관리라고. 알겠습니다. 밥을 먹었으나 식사한 건 아니다. 네,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마약 그런 수사, 비유가 계속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마약 예.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쟁점이 좀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백혜련 경정이라고 마약 수사를 멀쩡하게 잘 하시던 분을 좌천 보내고 그러니까요. 조병로 법무감에 대한 징계도 빼주고 예. 하여튼 이런 외압 의혹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청와 용산 대통령실의 전화 한 통화로 촉발된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있었는데 큰 쟁점이 뭐냐고 하면요. 예. 마약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경찰이 하는 게 그 주변 인물에 대한 CCTV, 예. 계좌 추적 이런 걸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마약 사건은 그걸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했다. 아직도 안 했습니다. 아니 수사를 하려면 기본이 증거를 모으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인천세관 즉 인천공항에 나오는 CCTV라든지 예.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의 계좌를 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그렇게. 그걸 아직 해야 되는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백혜련 그래요? 경정이 거죠. 예. 그걸 수사팀장으로서 검찰에 2번씩이나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검찰은 반려시키고 예. 그리고 경찰 수뇌부는 아직까지도 그걸 안 하고 있고 최근에 압수수색을 또 했습니다. 며칠 전에. 예. 근데 그 압수수색 대상에 그게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없다고요? 네. 계속 안 하겠다 이러는 의지의 표명 같은 겁니까? 그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손이 무슨 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제 국감에서 요건과 관련해서 네. 나왔던 얘기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인정한 거죠. 압수수색을 했냐라는 부분들에서 안 했다라는 걸 인정한 그걸 거죠. 어제 국감에서 네. 인정했다 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서울시 국감도 하셨죠? 오세훈 시장이 변했더라고요.
변했습니까? 네. 눈물이 많아지셨나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젠틀한 느낌, 예. 나름 뭐 이렇게 오세훈 시장 그러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정수기 광고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저 기억납니다. 나시죠? 예, 예. 근데 그랬던 분이 되게 정치적으로 변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야당과 싸우려고 하고 그래요? 야당과 대척점에 서려고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항마가 되려고 작심하신 것 같아요. 아, 여권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서서 너무 빨리 기울어져 버리니까 예, 예. 그 다음은 자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괜히 이재명 대표랑 싸우려고 그러고 막 야당 의원들 질의하는데 시비 걸고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랬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파행도 여러 번 겪었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어제 국감에서는 저 최근 상황이니만큼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혹시 질의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명태균 네. 씨를 아냐라고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은 안다. 예. 몇 번 봤냐? 2번 정도 만났다. 많이 듣던 얘긴데요. 네, 두 번 만났다? 네, 2번 만났다고 네. 해서 제가 물어봤죠. 명태균 씨가 당신한테 당신이 와서 울었다 그랬다. 예. 그리고 까불면 죽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네. 왜 그 가만두냐라고 했더니 고소장을 써놨대요. 써놨다고요? 네, 근데 웃기는 게 고소를 한 고소장 게 아니고? 그럼 고소해야죠 당연히. 네. 그렇게 아니 오세훈 시장의 논리는 하나의 선거 브로커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선거 브로커가 대통령 후보 내외랑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통화하고 같은 차를 타면서 국정을 논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에 네. 그리고 서울시장을 지고 흔들고 집권 여당을 농락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라고 했더니 다 돌아오는 답은 고소장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웃기죠. 저 같은 고소 진적했을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네. 참는 분도 많고요. 너무 많이 참죠. 네네, 너무 많이 참고 인내의 나라 대한민국.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처럼 고소장만 써놓고 네. 고소는 하지 않은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게요. 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서울시 국감에서 주요하게 논쟁이 됐던 거 하나가 예. 한강 리버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강으로 네. 이렇게. 예. 오세훈 시장님이 네. 이 수상 택시와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희 누나도 맞습니다. 하시고. 이전에 시장 시절에 네. 그러니까 무상급식으로 던지시기 전에 그때도 네. 한참 한강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택시를 만든다 뭘 한다 잘 안 됐거든요. 네, 이번에 맞아요. 또 하고 계세요. 그때 세빛둥둥섬 맞습니다. 이런 것도 그때 하셨었죠. 여러 가지 저질러 놨다고 수습도 안 됐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또 700억 이상 수백억 이상 드는 사업으로 한강 리버버스라는 걸 합니다. 그 네.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질의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감 얘기 해주시니까 재밌네요. 이 국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더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몇 가지 벌어진 상황들이 있었고요.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지금 뭐 특조위가 만들어지고 이래서 적합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현재 좀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 건지 이런 것 정도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저도 국회 이태원 참사 이제 국조위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사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네, 무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한테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예. 왜 무죄를 날 수밖에 없었느냐를 보면 초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정부는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예. 경찰은 비협조적이었고 그리고 이태원 국조를 빨리 하지도 않았고 특조위가 구성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 영향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거죠. 네. 예. 검찰이 이런 겁니다. 재판에 가면 판사가 너무 답답해서 검찰한테 야 이거 준비 좀 해와라는 식으로까지 그럴 타박을 정도였어요. 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죠. 예.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게 경찰이잖아요. 예. 초기 대응을 네, 못하고 용산 그 대통령실 경호를 위해서 모든 병력을 그걸로 다 빼버렸고 예. 이태원 지역에 최소한의 인력도 배치하지 않은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되게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받은 상황인데요. 저는 특조위가 구성이 돼 있어서 예. 특조위를 통해서 보다
세밀하고 꼼꼼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좀 밝혀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어젠가 그젠가 특조위에서 그 관련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공표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맞습니다.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네.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뭘 해야 되는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장면들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요거만큼은 정말 예. 자기 존재 이유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가장 인상적인 게요. 저는 뭐 예. 특정인을 타박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예. 움직였냐를 보면요. 집이 압구정입니다. 한강다리 하나만 건너면 10분이면 바로 이태원까지 거기죠. 옵니다. 예. 그런데 운전해주는 수행기사를 기다리려고 집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아유, 이게 그게 말이 대한민국의 됩니까? 행안부 장관의 본 모습입니다. 특정인을 타박하거나 비난하셔도 될 것 저는 같습니다.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 안 해도 차고 넘치니까. 알겠습니다. 자, 행안위 국감 얘기 그리고 이태원 참사 2주기에 관한 얘기를 좀 짧게 해봤습니다. 최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행안위 국감 얘기도 최근 얘기긴 한데 뭐니 해도 명태균 씨가 네. 전국의 핵입니다. 네. 미공표 대선 여론조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문제가 됩니다. 네. 핵심 키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예.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뭐 100% 빼박입니다. 100% 빼박이다. 예.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국 여론조사라고 하면 최소 한 건당 1,000만 원 이상이 드는데 네. 그 돈이 어디서 났는가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여론조사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죠. 네, 신고를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자금법상 여론조사에 대한 규모를 선관위에도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회계보고라는 게 있거든요. 회계보고. 예. 네. 회계보고를 안 하면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수백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 위반. 그렇습니까? 네. 쪽박 찰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좀 부자당이라서요. 네, 그럼 부동산도 많고 돈이 그래서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돈 많다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선관위 회계보고 안 한 것도 문제다. 네. 여러 가지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빼박입니다. 네. 이거는 뭐 어쨌든 돈을 안 준 것도 문제고. 네. 예. 그다음에 보고 안 한 것도 문제고 선관위 회계보고 안 한 것도 네. 문제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 법에는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는 부정수수 부정수수죄입니다. 네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이제 상황이 계속 될수록 이 문제가 제대로 수사돼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여론조사 비용 보고 이런 문제 이전에 여론조사를 조작하려고 했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어제 예. 시끄러웠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 명태균 씨가 그 많은 여론조사를 무슨 돈이 있어서 했을까라는 예. 겁니다. 예. 실제로 언론 보도에 보면 명태균 씨의 직업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게 별로 그렇게 그런 조사를 자기 임의적으로 할 만한 분은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여론조사에는. 예, 여론조사가 목적이 있다.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착한 마음에서 한 게 아니다. 그럼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 아닌 것 네.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이 있는 여론조사에서 소위 말해서 전문업계 용어로 손을 샀다 그러거든요. 예. 무슨 뜻입니까? 가중치를 준다든지 가중치를 준다. 장난을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만지는 거는 조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명태균 씨의 뭐 녹취 증언 주변 증언을 보면 야 뭐 윤석열 더 나오는 걸로 해 보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요. 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판을 짰다고 그러고 하고 예. 대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당시 여론조사에 개입을 해서 수치를 조작했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뭐 이렇게 대화 전화 통화한 거를 보면 예. 이제 2% 높게 나오게 하세요. 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사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건 뭐. 사실 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파장이 굉장히 크고
자, 이 문제도 좀 제대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때 여론조사 결과로 진짜 일희일비 하잖아요. 아, 그럼요. 의원님 선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예,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가장 큰 영향력이라는 건 여론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신인이 나오자마자 지금도 신인 같긴 한데요. 아, 신인. 네. 네. 근데 나오자마자 1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밴드웨건 효과가 확 생기면서 예.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론을 전적으로 조작하는 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이거 말고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명태균 집중 호우가 내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네. 드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잘 안 하다가 네. 두 건 딱 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건이 그 첫 번째 건은 이제 두 번 만났다 대통령이 요거고 또 한 건이 어제 나온 건데 그 친오빠다. 카톡 친오빠다. 요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실이 대응을 잘 못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뭐 제가 지금 용산에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제한적인데 대통령 내외한테 제대로 된 팩트 체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네. 누군가는 옆에서 참모라고 한다면 대통령한테 가서 내외를 모셔다 놓고 검찰이 취조하듯이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사건이 터진다고 하면 어떤 일입니까? 이건 뭐 어떻습니까?라고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그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맞죠. 네. 국민들한테 해명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번에는 뭐 어디까지만 알리자라고 하더라도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용산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무너진 거예요. 아니 근데 의원님 다른 해명은 몰라도 친오빠다라는 해명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유추해 보면 김건희 여사랑 좀 대화가 되는 사람, 예. 전화를 할 만한 사람이 전화했겠죠. 예. 여사님 이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사님이 그 친오빠야.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네. 네. 안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됩니까? 친오빠라는 걸 누가 이야기하셨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야기 못하고 아무도 이야기 못합니다. 친오빠라는 그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김건희 여사밖에 김건희 없다. 여사. 그러니까 누군가 전화를 한 거죠.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친오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시스템이 살아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네.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내부 조사를 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다라는 걸 충분히 들은 다음에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되는 건데 예. 그런 기능 자체가 작동이 안 되고 국정운영 시스템이 한마디로 무너진 거예요. 예. 뭐 십상신이 뭐 이런 말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십상시 말씀하셔가지고 뭐 일곱 간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대통령실 업무 프로세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네.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뭐 불가능한 게 불가능. 수가 없다.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요. 하면 된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예. 대통령실 내에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걸 작동시켰습니다. 그 안에서도. 네네. 그게 예. 권력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통치 스킬입니다. 예를 그렇습니까?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검증하는 쪽은 호남 출신의 정찬용 수석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아니 호남 인사를 추천하는 쪽은 호남 출신의 정찬용 수석을 예. 임명하죠. 대신에 검증하는 쪽은 영남 출신의 문재인 수석을 임명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견제를 시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균형이 맞겠네요. 그럼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의 용산 대통령실은 그런 견제와 무너진 겁니다. 집권 초부터. 예. 첫날부터 오로지 검찰 인맥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을 거쳐 지나가기만 해도 다 했기 때문에 자기 사람밖에 없는 그럼 누구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바른 소리를 못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이렇게 뭐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 같은 건 뭐 했더라도 매우 부실하게 했을 것이고 주로 지인 찬스로.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임명한 것 걱정되는 같습니다. 건 저도 청와대에 한 8년 있었는데 걱정되는 건
관료들한테 놀아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료들한테. 네. 이 대통령실이라는 건 의사결정,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사결정 단위거든요. 관료들이 장난칩니다. 관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네, 그 뭐 자기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네. 숫자 가지고 장난치고 여러 현상들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잡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예.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고요. 물가가 이렇게 뛰는데도 용산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북한이 저 난리를 치는데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관료들한테 전문용어로 포획됐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관료들한테 이게 쌈 싸먹힌 거예요. 말이 좀 거칠어서 죄송한데. 이게 왜 이렇게 무능한가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이 특히 이제 이런 와중에 역시 이 논란의 가운데 있는 건 김건희 여사인데 아까 일곱 간신 얘기도 뭐 다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만든다 이 얘기 한 지 꽤 됐어요. 네. 이거는 뭐 왜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 겁니까? 부속실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예. 용산 대통령실 전체가 부속실이에요. 제2부속실. 예. 많아서 그렇다. 농담이고요.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기 싫은 것보다도 예. 이미 때를 놓친 것 같고요. 예. 제2부속실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지금. 것 같아요. 네, 이미. 그거 뭐 만들면 뭐 해결이 되나요, 진짜로? 예. 말씀처럼 용산 전체가 영부인의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요. 예. 뭐 조직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V1이 아니라 V0한테 가서 결제 받을 텐데요. 인사도 마찬가지고. 예.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제2부속실 처음에는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먼저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이건 작동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V1인 윤석열 대통령을 제치고 V0한테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한테. 예. 가서 인사든 뭐든 다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진짜 V0란 말 처음 들어보는데 이 정권에서는 별걸 다 만듭니다. 그 마포대교 아까 김건희 여사에 네. 갔을 때나 김건희 여사가 이런 저러한 행사에 가시면 공무원들이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예. 위에서 높은 사람들 내려오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영부인이 내려가면 그냥 영부인 뭐 김건희 여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거기다 VIP라고 표시를 해요. 거기다요. 네. 그런 자료도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그 말이 안 되죠. 완전히 말이 안 되죠. 네. 대통령이라고 쓰는 거고 똑같잖아요. 그럼요. 공식 문서에다가. 네. 아니 가로 열고 V0라고 하든가 좀 표시라도 그러니까요. 해줘야죠. 네. 헷갈리니까. 네. 아니, 대통령실에 비선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또 일리는 있더라고요. 비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조금 진지한 말씀드리면 예. 영부인의 역할을 어디까지 볼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네네. 김건희 여사는 선거 때부터 꼬여버렸죠. 예. 자기는 영부인 일정을 안 하겠다. 예, 예. 내조만 하겠다라고 한 상황은 그건 차치하고라도 대한민국에서 영부인이라는 건 공적인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예, 예. 다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거죠. 역대 대통령들의 영부인들은 그에 맞춘 활동을 해온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본다든지 그렇죠. 그런 일 뭐 주로 그런 하셨죠. 일을 주로 하셨죠. 이효 여사님부터 해서 쭉. 근데 지금의 영부인은 그게 아닌 거니까 예. 국민적인 반감과 이 불만이 작동되는 거고요. 그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 조금만 더 드리면 네. 선거 때 이러저런 브로커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런 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막 이만큼 되는 보고서 가지고 오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자기가 다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한두 분들 명이 많잖아요. 많죠. 네. 한 10명, 100명도 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걸러주는 시스템과 걸러주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저는 보여준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데 그런 거 들고 오는 걸 걸러주는 범퍼링을 하고 스크린해주는 사람과 기능 조직이 없었다라는 게 예. 지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 여사 대상으로 특검법 다시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네. 제2부속실 설치로는 뭐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네. 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엔 당연하고요. 상설특검도 네.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법 재발의되면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우선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까지는 여러 번 해왔는데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야 우리가 200석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땡겨와서 흔들어서 하자. 예. 이게 기본이죠. 예.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계속 매번 내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전략적 고민을 해서 내야 된다라는 타이밍 좋게. 예, 네. 의견과 아니다. 무식하게 가자. 음. 계속 거부권 낼 때마다 내는 될 거다. 때까지. 하자라는 의견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미 저희 당은 후자로 와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미. 네. 이미 될 때까지 가는 걸로 와버린 거예요. 지금은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아, 우직하게 왔던 길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국민의힘이라는 뚝이 무너집니다. 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보궐선거가 있고 내일 이제 개표가 곧 될 텐데 그런 결과라든지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예. 내걸 수 있는 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된다, 인적 청산해야 된다, 뭐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뚝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파이크를 계속 때리겠다. 네, 블로킹이 언젠가는 무너질 거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제는. 뭐 지지율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게 네. 무슨, 지지율하고도 네. 할 수도 없을 지경인데 그만큼 이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 민생 굉장히 어려운데 윤 정부의 국정기획상황실장이라면 요거 저희 작가님이 써주신 거예요. 네. 예. 이렇게 제가요? 하면, 예. 기분이 좋으실까요? 자, 윤 정부의 국정기획상황실장이라면 들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실 것 같고. 같습니까? 이 지금 난국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감정이입을 해놓고 본다면 나눠서 보자면요. 예. 일단 개인적 영역이 있을 것 같고 공적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 영역으로는 첫 번째 대통령 내에 개인 핸드폰을 뺏어야 됩니다. 윤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이라면 예. 일단 핸드폰을 뺏겠다. 네. 그다음에 사적 연을 끊어야 됩니다. 아, 네. 밤에 관제에 와서 술 먹고 하는 사람들 네. 보고하는 뭐 십상신이 뭐 7명이니 하는 사적 연을 다 끊어야 됩니다. 네. 개인적 영역에서 개인적 영역에서는 핸드폰 뺏어서 네. 그 극우 유튜브 네. 못 보게 밤에 안 그거 하지 보게 마라. 뺏어야 되고요. 사람 만나지 마라. 텔레그램으로 지시 네네. 내리지 말고 네네. 그리고 사람도 못하게 하고 네. 이게 개인적 영역이고 공적 영역으로는 야당을 만나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통사정을 해야죠. 야, 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되냐? 야, 이러다가 망가지면 야, 큰일이야. 의료대란은 어떻게 풀 건데 만나야 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가시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시적 조치. 네. 가시적 조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죠. 네. 자신 있으면 기소 받아야죠. 그렇죠. 네, 기소 받고 특검하자라고 해야 됩니다. 예. 가시적 조치가 무엇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용산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는 특검은 디폴트라고 생각해요. 이제 기본이다. 네, 사과 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가시적 조치까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건데 개인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같이 가지 않으면 어떤 수를 내더라도 안 통합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보는 거 그만 보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 그만 만나고 진짜 만날 사람을 좀 만나라. 네. 1번. 2번은 특검 등 가시적 조치를 좀 취하라. 네. 예, 이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통령실 보고 계시죠? 참고하셔가지고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자, 그 외 현안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인기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면서 평양 방공망 감시 초소를 증강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국방부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 실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은 무슨 의도죠? 우선 제가 이제 야매 대북 전문가거든요. 제가 굉장한 전문가신데요. 정통은 아니고요. 네. 야매라는 표현 괜찮습니까 이게? 아니요,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미 나가버린 거. 예. 예. 하여튼 좀 비정통 예.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20년 남북 연락 사무소를 북한에서 폭파시켰습니다. 폭파했을 때. 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예. 2020년 봄부터
북한은 끊임없이 대북 전단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문제 삼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정타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거죠. 폭파한 겁니다. 네. 그걸 좀 반추해 보십사라는 상황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미국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 선거를 겨냥한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아.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를 봐줘라. 우리가 있다. 트럼프든 해리스든. 세 번째로는 북한 내 여러 가지 상황들, 최근에 신우주 지역의 홍수라든지 북한은 쌀이 만약에 흉작이면 예. 정말 보릿고개 넘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경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북한 내부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네, 그래서 예. 첫 번째로는 우리 대남의 방향들, 두 번째는 예. 미국에 대한 방향, 세 번째는 내부적 요인. 요게 겹쳐져서 예.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저는 뭐 제가 다른 그 시간에도 다른 분한테 여쭤보기도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아, 북한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 지금 예. 그리고 북한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대응을 잘할 거라는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 잘하셨는데 예. 딱 10년 전 이맘때에 예.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요. 연천에 북한의 고사포 사격이 있었습니다. 아. 연천 지역에. 뭐냐고 하면 당시 우리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을 밤에 쏘았거든요. 예, 예. 그걸 맞추겠다고 북한에서 고사포를 쏜 거예요. 예. 그 고사포 발사를 보고 우리 군이 또 즉각 대응 조치를 했어요. 예. 실제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예, 예. 그게 딱 10년 전이었어요. 예. 그나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다 대북 정책을 엉망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정신 차린 사람이 몇 사람은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보면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보면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걱정된다라는 전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예. 최근에 국방장관이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은사는 그건 절대 국방장관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김정은에 대해서 써서는 안 되는 표현.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예. 김정은을 높게 평가하고 낮게 평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예. 일국의 국방장관이라면 국방장관으로서 가져야 될 무게가 있는 겁니다. 안보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안보실장도 며칠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 자살할 결심을 하지 않으면 도발을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풍선으로 북한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을 제압할 때는 확실하게 제압을 해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가지고 북한을 제압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한쪽으로는 평화의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평화 이꾸로 경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과 같은 고사포 사격이 지금 또 벌어진다고 하면 대한민국 주식 그냥 무너집니다. 예. 그 자리에서 또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걸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모르고 은근히 국내 정치적 사안으로 즐기려는 것 같아요. 남북관계 갈등을 부추겨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갈등이 국내 정치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과거에 그 유사한 게 2016년에 총풍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김영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북측과 접촉을 해서 판문점 일대에서 총을 쏘아달라는 거죠. 예, 그랬죠. 그때 예.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국내 정치에 이 남북관계가 이용되는 것은 국민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갈등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 수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했죠. 기사들도 많이 쏟아졌어요. 여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목소리 내놨는데 왜 딸 문제는 침묵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다혜 씨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다고 봅니다. 예. 음주운전은 용서가 안 되죠.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일부 언론에서 너무 황색 저널리즘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1차 때 안주가 뭐였냐는 등 그거를 왜? 네. 그 음주운전하고 관계 없잖아요. 음주운전에 그러니까요. 대한 처벌은 엄정하게 해야죠. 근데 뭐 안주가 좀 쌌으면은 하여튼 형을 줄여줍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처벌과는 별도로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정쟁거리로 갈 일인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정쟁거리가 아니죠. 그냥 일반인이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예. 잘못한 건 분명하고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패를 가리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문다희 씨 음주운전 사건은 딱 그만큼의 무게로 처리가 예. 되면 족하다. 다만 뭐 그냥 일반인은 아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이거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예.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뵙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